제일 이게 이 기후위기에 그냥 문제가 되는 게 말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또 특히 중국 이 환경오염 이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7분의 1, 8분의 1이 되는 그런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베이징 같은 데는. 도민일보입니다. 현지영 기자가 일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죄송합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 여주 위성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국제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주요 사업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미룰 경우 성장률 둔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국내 총 GDP 총생산이다. 국내 총생산 GDP 21%가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산업 투자 확대, 석탄발전소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탄소 국경 조정세, 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국제사회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기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기후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가 발표한 첫 번째 전략은 기후산업 투자 확대라고 전하며 기후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소 400조 원의 규모의 기후산업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야, 400조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예산에 거의 맞먹는 그런 돈인데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2100년까지 지금 2025년이니까 2100년까지 우리나라 총 생산 GDP, 총 GDP의 21%가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나라가 지금 뭐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탄소 절감해야 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꼭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문제입니다. 제일 이게 이 기후 위기에 그냥 문제가 되는 게 말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땅덩어리가 작아서 좀 덜하긴 하지만 이 잘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못 사는 나라인 무슨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뭐 공장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뭐 이렇게 기후 위기에 이렇게 크게 그걸 만든 그런 주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뭐 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또 특히 중국 아주 문제입니다. 이 중국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이 중국입니다. 아주 이거 뭐 가보면 말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거기 무슨 이 환경 오염 이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사람들 자체가 아주 이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횡단보도 이런 데 다니질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왜 있는지 이런 겁니다. 30년 전에도 내가 일로 건너 다녔는데 이 횡단보도 여기다 왜 걸었냐. 얘네들이 잘못이다. 이런 인식입니다.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인식으로 그런 국민의 전 세계에 막 한 8분의 1이 넘는 그런 7분의 1, 8분의 1이 되는 그런 국민을 갖고 있는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베이징 같은 데는 앞이 보이지 않는 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어마어마한 그런 막 그게 있는데도 그래도 그냥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없어 난리인데 인구가 많으니까 까짓 거 한 10만 명 죽어봤자지 이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기후펀드 100조 원, 기후채권 및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 원,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기후보정 100조 원, 민간 투자 100조 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400조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중 200조 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사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석탄 발전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는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가 제시한 세 번째 전략은 기후경제부 신설이라고 전하며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나눠져 있어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여 강력한 시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기후산업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R200 기업, 재생에너지 100%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R200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및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를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책이 복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후위기를 만든 것은 부자들입니다. 공장을 세우고 해서 돈을 벌고 하여튼 돈을 벌었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갖고 환경 오염시키는데 일으켰던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 오염시키는데 거의 일으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음식물 찌꺼기 하는 건데 그것도 요즘 음식물 찌꺼기 봉투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음식물 찌꺼기 봉투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또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공기청정기 놓죠. 집안에 저기 하죠. 영향받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공기청정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이래서 저소득층들은 자기네들은 한 적도 없는데 환경오염을 기후위기를 만든 적도 없는데 피해는 저소득층이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국가도. 저개발 국가, 일명 못 사는 나라에서는 자기네들은 기후위기에 크게 저기 하게 한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잘 사는 나라들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는 오로치 저소득 국가, 저소득층에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이번 발표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이미 경기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기후경제정책을 실현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 감축 활동 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기후활동 기회소득 앱 운영, 전도민 기후보험 가입, 기후위성 및 기후 플랫폼 구축, 재생 2기 후펀드 운영 등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를 마무리하고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가 기후 경제로 콘돔 점퍼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고 현재영 기자가 도민일보 일면에 소식을 전했습니다.